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좋은 뜻을 왠지 모르게 의심해 본 적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김금희 작가의 수필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을 함께 깊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혹시 왜 나한테 잘해주지?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나? 하고 일심해 본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배울 작품의 핵심 주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글이 어떤 종류의 글인지 그 장르적 특징부터 알아야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필, 그리고 좀 더 넓은 개념인 교술갈래가 뭔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술갈래,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직접 우리 독자에게 들려주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설처럼 어떤 가상의 인물 뒤에 숨지 않고 나라는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말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실제 경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글이 바로 이 교술갈래의 대표 주자인 수필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수필은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해서요, 어떤 정해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작가의 생각이나 깨달음을 아주 솔직하게 담아내는 매력이 있는 글이에요. 이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글을 읽으면 작가가 우리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작가가 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선의를 믿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첫 번째 일화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죠. 이야기의 시작은 작가가 찾아간 한의원이에요. 지인 소개로 간 곳인데 여기가 좀 특별했어요. 보통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한의원은 환자한테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굳이 약을 권하지 않는 아주 양심적인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 환자의 이익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한의원의 선의였던 거죠. 그런데 이 좋은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전했더니 사람들 반응이 좀 뜻밖이었습니다. 정말? 약을 안 판다고? 하면서 그 선의를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엔 침이나 뜸으로 돈을 버나 보네 라면서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약을 처방하지 않는다는 순수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뒤에 뭔가 다른 계산이 있을 거라고 먼저 의심부터 하는 거죠. 작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불신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순수한 호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손해를 각오해야 하는 모험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믿었다가 상처받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참 씁쓸하죠.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믿기 어려워졌을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작가의 두 번째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아주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바로 작가의 6살 조카가 사는 세상입니다. 과연 이 아이의 세상은 우리가 사는 어른들의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조카가 아주 신이 나서 선생님과 나눈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런데 어른인 작가가 들어보니까 그 내용은 온통 하지 말라는 당부뿐이었어요. 사실상 꾸중이나 잔소리로 들릴 법한 말들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조카는 이 말들을 꾸중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그 말 속에 숨겨진 선생님의 따뜻한 걱정, 그리고 자신을 아끼는 마음, 즉 선의를 들었던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어쩌면 많은 어른들이 잃어버린 타인의 선의를 믿는 힘이 아닐까요? 조카는 말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본 거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경험,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작가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수필의 핵심입니다. 두 세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작가가 경험한 어른들의 세상은 불신과 의심이 가득해서 선의를 믿는 것이 모험이 되지만 조카의 세상은 신뢰와 믿음이 기반이 된 훨씬 단단하고 안정적인 세계인 거죠. 그래서 작가는 조카의 그 작고 연약한 손을 잡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아이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이 의심으로 가득 찬 자신의 세상보다
오히려 훨씬 더 크고 견고하게 느껴진다고요. 이것이 이 수필의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불신은 세상을 좁게 만들지만 믿음은 세상을 더 넓고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 이제 다들 아시겠죠? 네, 맞아요. 바로 신뢰의 힘 때문입니다. 불신이 관계를 위축시키고 세상을 좁게 만든다면 선의를 믿는 신뢰는 관계를 확장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서 훨씬 크고 단단한 세계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작품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의심 대신 믿음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관계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수업이 끝나고 각자 마음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